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좀비 서바이버라는 프로젝트로 같이 이 코딩에 대한 스킬들을 쌓아왔다고 하면은 오늘은 좀 이제 별다른 주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컨텐츠, 또 다른 VR, AR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이제 꼭 필요한 네트워크 스킬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전 시간까지 했던 좀비 서바이버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이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먼저 학습해 보고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에 도입을 시켜서 작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좀비 서바이버 게임은요, 1인 게임이죠. 그래서 내 이 캐릭터 중심으로 해서 내가 플레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 멀티플레이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플레이와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협동해서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싱글 플레이어 저희가 작업했던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멀티플레이로 포팅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작업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단은 먼저 멀티플레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PPT를 보시면서 작업을 이어가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먼저 작업을 하기에 있어서 이 자료는 레트로의 유니티 게임 프로그램 액세스라는 이 책에서 이제 자료들을 발췌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 자료를 쓰시게 되면은 라이센스에 걸리기 때문에 학습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위해서 이 PPT를 만들었고요. 네,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개념을 잡기 위해서 동기화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기화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4인 멀티플레이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이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 그 다음에 로컬, 리모트라는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동기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로컬 권한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고 동기화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4인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네트워크의 개념은 지금 문장과 단어들을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4명이서 플레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의 4명의 각자 컴퓨터에서 이 A, B, C, D, A, B, C, D 라는 식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게임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A라는 사람의 컴퓨터에서 이 소문자 A라는 캐릭터를 조정할 테고 C라는 C라는 사람은 소문자 C라는 캐릭터를 컨트롤하고 B도 마찬가지로 B, D도 마찬가지로 D를 컨트롤하면서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는 거는 4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플레이어 되는 캐릭터들은 총 16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컴퓨터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A는 다 같은 A니까 하나지 않냐, 그러니까 총 4개의 캐릭터가지 않냐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총 각자 고유의 A라고 존재를 하고 각자 고유의 B로 존재를 하여서 총 각자 다른 16개의 캐릭터들이
서로 인터넷 상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 바로 첫째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출발을 합니다. 마치 네트워크 상에서 각 클라이언트들에 있는 게임 월드들은 다 모두가 같은 평행 우주에서 작동한다고 처음에 이해를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라는 것은요,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여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 사용자를 모두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도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A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이 게임 월드도 클라이언트가 될 테고요, 이 플레이하는 이 프로그램도 역시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이 4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각자 클라이언트의 게임 월드들이 이와 같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각자 들어있는 A, B, C, D 요 플레이어 캐릭터들은 이제 각자 게임 오브젝트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클라이언트 A가 플레이어 A를 동작을 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이 B라는 컴퓨터에 있는 A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다른 게임 오브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다른 우주에서 다른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전혀 관련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클라이언트 A와 캐릭터 A와 클라이언트 B와 캐릭터 A는 서로 다른 게임 오브젝트지만 네트워크 관리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요, 이 둘에게 동일한 식별자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클라이언트 A의 캐릭터 A와 클라이언트 B의 캐릭터 A는 동일 인물의 다른 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동일한 상태로 동기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무리를 해보면요, 네트워크가 연결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동일한 상태로 유지가 되지만 연결이 끊기면은 서로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그림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개념인 로컬과 리모트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트워크에서 로컬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용자의 위치에 이제 존재하는 단말기,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프로그램, 오브젝트들을 로컬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리모트라는 것은 원격 접속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PC, 프로그램, 오브젝트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요, A라는 컴퓨터에서 접근하는 이 캐릭터 A는 로컬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이제 원격 접속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것들을 리모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캐릭터들은 각자 로컬일 테고요, 나머지 캐릭터들은 리모트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만 봐도 이미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네트워크 게임에서 한 씬에 존재하는 게임 오브젝트들은 로컬 오브젝트, 리모트 오브젝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컬과 리모트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게임 오브젝트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로컬 A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게임 오브젝트에서 플레이어가 동작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로컬 플레이어 캐릭터, 그렇지 않으면은 리모트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컬 플레이어 캐릭터, 이건 리모트 플레이어 캐릭터가 되겠죠. 로컬 오브젝트들은 로컬 클라이언트의 게임 월드에서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도권은 로컬 클라이언트에 있습니다. 반대로 리모트 오브젝트들은 타인의 게임 월드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타인의 게임 월드에서 어떤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은 게임 월드에서 게임 오브젝트로 복제 생성이 되었을 때 이 리모트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로컬 클라이언트 리모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삭제하거나 상태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의 컴퓨터들은 각자 플레이어의 게임 오브젝트가 존재하며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로컬과 리모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동기화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게임 월드에서 로컬 플레이어 A를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B 컴퓨터, C 컴퓨터, D 컴퓨터에 있는 사람들도 캐릭터 A가 모두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B랑 C랑 D의 월드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 A가 이 A 게임 월드랑은 굉장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처리가 따로 있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플레이어 A라는 사람은 이 캐릭터 A를 움직인 다음에 이 변경된 위치를 사용자 B, C, D에게 이 각자 리모트 캐릭터 A에게 움직이라 라는 동기화 신호로 전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B, C, D에서도 리모트 캐릭터 A가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로컬 플레이어 캐릭터 A에 대한 정보를 다른 월드에 있는 리모트 플레이 캐릭터 A에게 전달해서 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4개의 게임 월드는 각자의 리모트 컨트롤러의 이 동작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을 받고 갱신하여서 모두가 다 같이 끊임없이 동기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동기화할 때 어떤 간격이 길어지거나 인터넷에 대한 속도가 느리면은 4개의 모든 게임 월드에 대한 모습이 조금씩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접속이 끊기게 되면은 서로가 완전히 다르게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네, 이와 같은 특징을 이제 고려하여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네트워크 연결 상태나 또한 동기화 상태에 따라서 이 서로의 게임 월드에 대한 갱신 정보가 더 정확해지겠죠. 근데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갱신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의 개념의 출발입니다. 상당히 신경 쓸 게 많겠죠. 들어보니까 같은 화면을 보고 있지만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동기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개념으로서 동기화를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동기화로 하나 더 보면요. 잠시만요. 네. 주제가 로컬 권한 검사라는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로컬 플레이어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든 리모트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든 뭐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의 어떤 이 컴포넌트들은 달라지진 않아요. 컴포넌트 이해되시나요? 어떤 건지? 그 하이라키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여러 속성들, 정보들이죠. 예를 들면 스크립트도 될 수 있고요, 트랜스폼도 될 수 있고요, 리지드 바디가 될 수도 있고 콜라이드가 될 수 있는 각자 정보들을 한 개를 다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 컴포넌트 구성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로컬과 리모트 플레이어들은 모두 다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이 코드는 A의 게임 월드에서 각자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럴 때 소문자 A는 뭐죠?
요거는 로컬 오브젝트, 리모트 오브젝트들이죠. 그래서 게임 A의 월드에 존재하는 A, B, C, D 모든 플레이어 캐릭터들은 플레이어 A에게 조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플레이어 A에 입력되는 값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라든가 핸드폰이라면 터치와 같은 입력 값들이 있죠. 그거는 반드시 로컬 플레이어 A에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입력되는 값만이라는 거예요. 리모트 플레이어 캐릭터인 B, C, D에는 영향이 가서는 안 됩니다. 방연이 돼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현하려면요, 오브젝트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하냐면은 바로 로컬 권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이 감지가 되고 움직임을 적용시킬 때 어떤 걸로 돼요? 바로 로컬인지 아닌지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삽입을 해서 오브젝트 자신이 로컬 오브젝트인지, 로컬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입력을 받고, 아니라고 하면 입력을 받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로컬 권한에 대해서 검사를 해 주어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로컬 권한 검사를 작업을 해 주셔야지, 선행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지 로컬 권한 검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리모트 플레이어는 원격으로서 정보를 받아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어 A에게 B, C, D도 조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컴포넌트들이요. 어떻게 그렇죠? 캐릭터를 통해서도 어떤 밸류가 변경될 수가 있죠. HP가 까질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템을 A가 먹어서 B, C, D가 못 먹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상호작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어떨 때요? 입력을 받을 때입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을 때는 반드시 A만 받을 수 있도록, 로컬 캐릭터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로컬 권한 검사에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네트워크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게임 서버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네트워크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